이승만의 몰락을 불러일으킨 한국 역사에 몇 안되는 까도 성에 한차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욕심 가득한 여인 박마리아의 이야기. 1906년 강원도 강릉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훗날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해피엔딩으로 죽게 될 박마리아. 사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꽤나 불행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죽어 얼굴도 몰랐고 과부가 된 어머니와 함께 힘들게 살게 되었죠. 어머니는 어느 한 목사의 가정부로 생활하며 정말 어렵게 마리아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성장할수록 마리아는 자신의 처지를 비참하게 만드는 가난함이 끔찍이도 싫었습니다. 그렇게 이 가난을 벗어나고자 그녀는 정말 악착같이 공부하기로 다짐하였죠. 그래도 다행히 인복 하나는 기가 막혔습니다. 목사의 도움을 받아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거기서 만난 친일파 윤치호의 딸의 도움을 받아 졸업장을 딸 수 있었습니다. 성적 또한 매우 높았다고 전해지죠. 그녀의 인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동창생의 도움으로 이화 여자 전문학교 영문과에 입학했으며 이때 사회운동가 신여성으로서 많은 사회운동에 참여했는데 특히 공창제의 폐지를 주장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획가닥했는지 일제를 위해 위안부 모집을 적극적으로 한 친일파이기도 했죠. 여하튼 참으로 총명한 두뇌를 지녔던 그녀는 이화 여자 전문학교를 수석 졸업한 뒤 출신 보통학교에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땐 또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까지 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다짐대로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쎄빠지게 공부하였고 결국 미국 남부의 명문대학인 밴더빌트 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땄습니다. 이때 당시는 일제 강점기로 조선인을 넘어 가난한 조선 여성이 이렇게까지 엘리트 지식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녀는 정말 총명함에 틀림없었죠. 그리고 유학 시절 박마리아는 한 사내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기붕. 신민의 집회에서 둘은 눈이 맞아버렸고 둘의 사랑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훗날 둘의 만남으로 인해 비극을 겪게 될 것이라곤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1932년 박마리아가 먼저 귀국하여 이화 여자 전문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기붕은 3년 뒤인 1935년에 귀국한 뒤 둘은 결국 결혼에 성공하게 됩니다. 사실 이기붕과 박마리아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이기붕 또한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악착같이 노력해서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인물이었죠. 끼리끼리 잘 만난 박마리아는 결혼 후 학교를 사임하고 기독교 여자 청년회인 YWCA의 총무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두 아들과 일찍 죽게 된 딸 하나도 낳고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죠. 하지만 1942년 사실 총명하고 뛰어난 엘리트 지식인이었지만 그녀는 도덕성이 결여된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출세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이기적인 행동이라도 꼭 하고야 마는 사람이었죠. 당시 일제는 전쟁 협력 강요를 위해 조선인의 정신을 말살하고 모두가 일본인이 되자는 내선 일체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독실한 기독교인 박마리아는 말했습니다. 어차피 누구나 죽을 거 사나이가 뭐 그리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일제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시고 여자들은 나라를 위해 정신대에 들어오십시오. 이처럼 여러 간담회를 돌며 일제를 위한 적극적인 조선인들의 징병과 조선 여성들의 위안부를 모집하였습니다. 악질 친일파죠. 그러다 일제가 망하고 조선이 강복되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녀는 더욱더 출세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사업 실패 후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었던 그녀의 남편 이기붕은 유학 시절 만났던 이승만이 한국에 돌아옴에 따라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곧바로 이승만의 비서가 되었고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자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죠. 이때 박마리아는 그 좋은 대가리를 열심히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최고로 높은 위치까지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침 이승만의 아내 프란체스카 도너는 한국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한편 영어 하나는 기가 막히게 했던 박마리아가 프란체스카에게 적극적으로 들이대 신임을 얻을 수 있었죠. 프란체스카의 비위를 맞추는 일이라면 싹싹하게 물불 안 가리고 행했으니 어찌 예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기붕의 출세에 방해되는 경쟁자가 있으면 프란체스카에게 저놈 이상한 짓 꾸민다는 식으로 뒷담 까고 그 얘기는 고스란히 이승만에게 들어가 제거됩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이기붕은 1948년에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특별시장에 임명되었으며 1951년 자유당 의장 자리에 오름에 따라 자유당에서 2인자로 우뚝 올라섰죠. 엄청난 능력으로 남편을 정계 권력의 핵심으로 올려놓은 박마리아. 물론 이때 그녀 또한 대한부인회라는 여성단체의 최고 자리에 오르고 이화여대 물리과대학 학장, 부총장, 그리고 YWCA 회장 자리에 앉게 됩니다. 대한민국 여성계의 일장이었다고 보면 되죠. 근데 그녀가 얼마나 정치에 진심이었냐 하면 자식이 없었던 이승만을 위해 제안했습니다. 저희 장남 이강석을 양아들로 삼으시겠습니까? 이승만은 코를 외치고 그렇게 이강석은 이승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식 팔아 출세한 이기붕은 당연히 이승만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죠.
그래서 박마리아의 집이 서대문 경무대로 불리게 될 만큼 권력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강석은 서울대 법대를 부정으로 들어가자 서울대생들이 단체 휴업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온갖 부정부패의 별의별 짓을 다 저지르며 오직 출세만을 위해 달려가던 박마리아는 결국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3.15 부정선거. 이승만의 자유당은 부통령으로 자유당 소속 이기붕이 당선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영원히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획한 부정선거. 경찰이건 깡패건 폭력이건 다 동원했고 개표 조작까지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티나는 부정선거로 인해 국민들은 들고 일어서게 됩니다. 4.19 혁명이 벌어진 것이죠. 결국 이승만 정권은 몰락하였고 박마리아와 이기붕 부부도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미국으로 내뺄라 했는데 하지만 다행히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1960년 4월 28일 새벽 육군 소위로 복무하던 장남 이강석이 총을 든 채로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곤 박마리아, 이기붕, 동생을 차례로 쏘아 죽인 뒤 자신 또한 총으로 자살하게 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가난을 증오하며 평생을 출세를 위해 살았던 박마리아. 권력에 눈이 멀어 친일 행각의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한국을 뒤집어 놓으신 그녀는 결국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